AudioJungle. 사고가 납니다. 일하던 노동자가 죽습니다. 기사가 나죠. 기업이나 관련 기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할 것처럼 말을 하거나 아님 그마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지나가죠. 아빠를, 남편을, 아들을 잃은 가족들의 피 맺힌 몸부림을 남긴 채 벌금 몇 푼과 말단 관리자의 징계만 남긴 채 그리고 며칠 뒤에 혹은 몇 달 뒤에 똑같은 일이 어디선가 또 발생합니다. 그렇게 아직도 하루에 6명이 넘게 죽고 한 달이면 180여 명이 죽고 1년이면 2,400여 명이 죽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리, 어떻게 해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만든 법,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쫓아오죠. 와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따집니다. 또 한편에서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따지죠. 그 따진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가고 재판을 가죠. 그 결과는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로 중간관리자나 현장 책임자가 몇 푼의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매번 이런 식이다 보니 중대재해 재범률은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안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에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법을 하나 더 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산안법에는 안전의무 이행자는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사업주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업주가 사장이죠. 개인 사업주의 경우는 사장이 맞는데 법인은 사업주가 사장이 아니라 법인이 사업주입니다. 현대중공업으로 치면 사업주가 법인인 현대중공업입니다. 회사가 안전의무 행위의 주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대재해가 나면 회사를 처벌할 수 없기에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 없기에 결국은 중간관리자나 현장관리자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아니라 안전의무 이행자를 경영책임자로 꼭 집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내용도 기존의 산안법보다 강화됐습니다. 벌금이 몇 배로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터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사망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쓰지 않은 다단계의 말단 하청 노동자라면 그 죽음에 어떤 책임도 어떤 처벌도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을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쓰지 않은 노동자는 보호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문구를 날리고 종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어 중대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일터에서 중대한 사고가 나거나 일터에서 나온 특정 유해물질로 암에 걸릴 경우에
이전에는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창원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급성 중독으로 판명되면서 이 사업장에 질병중대재해 1호로 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난 현장을 잘 몰라. 본사는 현장으로부터 멀리 있고 나는 실무를 잘 몰라. 실무는 다른 사람이 했지. 중대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경영 책임자나 임원, 관리자가 하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은 고의가 없었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은 끝났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안전보건 의무를 경영 책임자가 했는지를 따져 처벌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이행자는 경영 책임자이고 안전의무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를 위해서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가 중앙부처의 장관, 지자체장, 공기업의 장이죠. 학교는 교육감이고 병원은 병원 원장입니다. 민간기업은 본사, 원청의 경영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따로 선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원이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면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에서의 산업재해만이 아니라 시민재해도 적용됩니다. 터미널, 공연장, 놀이공원 같은 공중이용시설이나 철도, 지하철, 선박, 항공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시민재해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자동차, 의료기기와 같은 제조물에 의한 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책임져야 할까요?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의무입니다. 이 인력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호수, 감시자는 물론이고 작업 지침이나 매뉴얼에 있는 2인 1조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이상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나와서 개선 요구를 했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가 처벌됩니다. 또한 하청이나 특고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도 경영 책임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개선 요구를 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가 처벌됩니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선정 기준의 금액만이 아니라 안전 역량 기준이 있어야 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공사기간, 선박 건조기간 기준을 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어떤 기계에 의해서 협착 사고로 노동자가 크게 다친 사건이 일어났는데 몇 달 있다 같은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을 해요. 이때 회사가 첫 번째 압착 사고 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했나를 따져요. 안 했으면 의무 위반으로 봐서 경영 책임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에 노동부에서 정기감독이나 기획감독을 나와서 위반 사항이 나왔다. 그러면 노동부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그런데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의무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가 처벌됩니다.
사업장에 안전보건 법령이나 안전교육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만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보건 모든 법령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빠지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가 됐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80.7%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어떤 일정한 요건 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이건 누가 보거나 명명백백한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 의무 위반을 가려내는 많은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추정하자는 조항을 노동계에서는 요구했는데 빠졌습니다. 건설이나 조선업은 사고의 구조적인 요인의 하나가 공기 단축 문제인데 이것도 빠져 중대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광주 학동아파트 붕괴 사고가 공무원의 인허가 상의 문제도 한 요인이었습니다. 공무원을 처벌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16년 전 매년 최악의 살인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살인법 제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뒤에 구체적인 입법 투쟁을 시작합니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전개합니다. 노회찬 의원실과 입법 발의를 하지만 논의조차 없이 폐기되고 맙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2%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 투쟁을 결의합니다. 1년간 전국에서 집중 투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해 유가족의 죽음을 건 투쟁 끝에 결국 법으로 제정됩니다. 그리고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과 대형 로펌과 중대기업 처벌법에 대한 대규모 대응팀을 구성한 대기업들의 극악스런 대응 때문에 잘못하면 종이 호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렵게 쟁취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 호랑이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 책임자가 알았는지, 알고도 개선하지 않았는지가 처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노동자, 노동조합의 요구에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때문에 법에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사업장 점검,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개선 사항을 회사에 요구하면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청, 특수고용을 가릴 것 없이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대재해에 대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합시다. 산재 보상은 물론이고 예산과 인력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까지도 대응합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별, 지역본부에 보고하고 공동 대응 투쟁을 합시다. 더 큰 단결로 대응할 때 보다 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